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협력 체제를 갖출 때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100% 본성에만 의존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도를 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테레사 수녀님들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뭐 이럴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우리는 지금까지 제도를 계속 짰던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잘 맞도록 제도를 짜면 되는 거고요. 실험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얼만큼이나 사람들이 공공재 게임이나 죄수의 딜레마 게임 같은 상황에서 얼만큼이 협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다 보면 어떤 걸 발견을 하냐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협력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기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게 협력을 많이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협력을 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고요. 그런 기대가 없으면 협력을 할 확률이 되게 떨어져요. 네가 지금 협력적으로 행동하고 싶은데 참 중요한 거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너처럼 행동할지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지. 그것 때문에 아주 섣불리 협력적으로 나오기 힘들지. 걱정 마, 남들도 너처럼 지금 하고 있어.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이게 우리가 조건부 협조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되게 다양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틸러티 비를 줄 때도 그러니까 그 전기 요금을 줄 때도 아껴 쓰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이기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나 혼자 지금 나 혼자 아끼고 남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럴까봐 남들이 지금 얼마나 아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너보다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에너지를 아껴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 몇 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정의상 이타적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 이거는 뭐 요거만 가지고도 상당히 이 사람들의 협력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실험적 증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전 선생님은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실험적인 걸 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막 통할 텐데 이렇게 그 어떤 실험적인 근거 없이 구호성으로 약간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뭐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늘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는데요. 그건 오래 못 간다. 아무리 구호를 부르짖어 본들 조금 하다가 했는데 내가 손해봤네. 한 번만 손해보면 그다음부터 이제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자꾸 찾아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자연계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경쟁을 좀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생각이 난 자꾸 들어요. 결국은 다 이게 경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결론에 난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저 피를 빨지 않아도 옆에 먹을 게 다 있는데 일부러 저 이렇게 죽을 각오하고 어디 가서 피 빨 이유 없잖아요. 옆에 먹을 게 많이 있는데 악어 입 벌린데 기어들어가서 그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위험한 짓을. 그러니까 공생이나 포식이나 기생도 결국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경쟁의 방법론으로 만들어진 메커니즘이지 그게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2x2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건 경쟁이고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누구는 포식을 하게 되고 누구는 기생을 하게 되고 누구는 남과 손잡는 공생을 하게 되고 누구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맞짱 떠서 저놈 걸 내가 뺏어야지 그래갖고 그냥 박치기 하는 놈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경쟁은 지금 두 단계의 경쟁이 되는 거죠. 하나는 대면 경쟁의 차원에서 어떤 경쟁이지만 모든 거를 다 밑에서 깔고 있는 일종의 자원 경쟁은 그건 어디에나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전부를 뒤지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기가 막힌 성공을 한 존재들이 공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꽃가루를 날라다 주고 그거의 대가로 꿀을 받는 이런 일을 하는 꿀벌과 뭐 이런 자연계, 엄청나게 성공한 식물과 기가 막히게 성공한 꿀벌이 공생을 해서 성공을 한 건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 경쟁은 불가피한 거고, 그래서 아마 다윈 선생님도 경쟁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들 중에서 그냥 무작정 남을 꺾기 위해서 하는 경쟁보다는 손을 잡은 놈들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자꾸 검토하고 자꾸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서로 돕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다면 이런 게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이타성이 생겨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고, 그게 이제 인간들이 조금 더 현명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히려 문제는 그런 것도 사실 보면 시대가 사람들의 시각을 계속 좁혀나가는 시대가 좀 있고요. 시대가 장기적으로 이런 걸 보여주는 시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던 엘리니 올스트롬 교수님의 그 공유지를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멤버십을 해야 된다는 건데,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 어느 하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그룹 멤버십이라는 게 조만간에 깨질지도 모르는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와해가 되는데, 그거는 엄청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태원에서도 그 선생님의 그러한 그 시도가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시도는 사실 다른 사람들도 너만큼은 남을 생각하고 있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네가 남을 위해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네가 겪는 고통이나 네가 겪는 손해가 그렇게 큰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짜는 거. 혹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지금 방금 얘기는 길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몇 개월 동안의 성과 가지고 아웅다웅할 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러면 그게 사실 생물학적인 이타성의 진화로부터 사실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단초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라도 벌써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쓸데없는 짓인가 하고 내뱉었는데, 우리의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현명한 인간이라는 뜻인데, 참 자화자찬도 좀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도구 좀 만들어 썼다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 있고, 저 두 발로 일어섰다 호모 에렉투스도 있었고, 여러 호모가 있다가, 정말 미안하게도 다른 동물들은 같은 속에 여러 종들이 지금 살아남았는데, 이놈의 호모 속에 있는 종들은 서로 다 없애고 딱 한 종이 살아남았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우리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다 없앴다고 지가 현명하다고 이렇게 뻐개는데, 이게 도저히 난 현명하다고는, 두뇌 구조를 보면 분명히 탁월한데 결코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15년 전에 이제는 남과 함께 가야 된다는 차원으로 이제 호모 심비우스라는 이름을 이제 만들어낸 건데, 이런 얘기를 거듭하면 할수록 저는 자꾸 이제 어떻게든 이 호모 심비우스가 못하는 거를 좀 많이 자꾸 서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우연히 만든 말인데 하여간 저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살 것 같아요.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잖아요. 자기가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느냐 하면 유전자는 명왕개미 혼자서 남기는데 이타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전자 복사체를 후세에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도전이 많이 있고 최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집단 선택이라는 게 그 인간 사회에서 유효한 하나의 설명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저는 집단 선택도 집단 선택이라는 말에 이렇게 집단에 자꾸만 방점을 안 찍는다면 이타주의라는 게 사실 인간들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한테도 나타나고 세포 수준에서도 나타나고 발현 내지는 이타주의의 진화에 대해서는 사실 생물학자들이 오랜 동안 축적해온 연구 결과물들이 있어요. 개미와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다른가? 남을 배려하고 남과 같이 살려고 하는 게 때론 유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또 너처럼 행동할지가 지금 굉장히 궁금하지. 그것 때문에 섣불리 협력적으로 나오기 힘들지. 결코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난 현명하다고는 두뇌 구조를 보면 분명히 탁월한데 결코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15년 전에 이제는 남과 함께 가야 된다는 차원으로 이제 호모 심비우스라는 이름을 이제 만들어낸 건데 공간과의 중간적인 상태를 리맨이라 비타 브레비스 라틴어로 인생은 너무 짧다 지칭하다 이 공간은 보통 사람이 올 수 없는 공간이래요. 그래서 넘어오지 말라고 지키는 존재를 몬스터라 그래요. 그런데 라이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피자집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네. 자기 존재를 다른 존재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어떤 점심 때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이 뭐냐? 또 매일 찍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